위즈덤. 오프라 윈프리 세계의 지성에게 삶의 길을 묻다. 오프라 윈프리 지음 노혜숙 옮김. 다산책방 출판. 내 삶을 지배하는 첫 번째 원칙은 의도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의도의 에너지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있다. 오프라. 나는 무엇 하다라는 말의 힘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삶에 활력을 더하는 방법을 배웠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다음 영화 버틀러를 촬영하던 중의 일입니다. 완전 기진맥진해 있었죠. 촬영이 끝없이 이어졌거든요. 그때 문득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는 무엇 하다라는 말에 따라 우리의 경험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요. 너무 지친 나머지 그 말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다시 힘이 난다. 자정이 되면 훨씬 기운이 좋아지고 밤샘 촬영도 기꺼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순간 기분이 달라지더군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금방 변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 놀라운 원리죠. 우리는 나는 무엇 하다라는 말을 하는 동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불러오게 됩니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외롭다 등의 말을 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불러올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프라, 무엇 하다라고 말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군요. 조엘 오스틴 목사,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부정적인 기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피곤하다. 이럴 때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 회피죠. 내 말은 단지 부정적인 면을 너무 확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걸작이다. 나는 대단히 멋지다. 나는 강하다. 나는 재능이 있다. 신이 우리에게 준 능력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운명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능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우리의 운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오프라, 권력 앞에서 진실 말하기라는 구호가 생각납니다. 나는 무엇 하다라고 말하면 결국 그렇게 될 테니 우리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해야겠군요. 나는 안정적이다.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다. 나는 인정을 받고 있다. 나는 결단력이 있다. 나는 관대하다라고요. 원하는 게 진실이 되도록 하려면 그것을 진실처럼 말하라는 거군요. 나는 무엇 하다라는 말은 진실이 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오프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제안하는 첫 번째 규칙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다운 내가 될 수 있을까요? 토니 로빈스,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뿐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으로도 우리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의는 보통 10년, 20년, 40년 전에 형성된 것이죠. 우리는 어떤 황망한 경험으로 인해 삶을 다시 생각할 계기를 맞이하기 전에는 그 정의를 좀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재평가하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슨 목적으로 여기에 있는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여기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여기서 무엇을 즐길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길 것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현실이다. 고민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매 순간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아주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보다 실천이 어렵긴 하지만요. 이것은 일종의 수행입니다. 순간순간을 채워가다 보면 거기에 중독이 됩니다. 긍정적인 중독이죠. 그 해방감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경험해 보십시오.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용기를 배울 수 없습니다. 오프라, 대담함이란 무슨 뜻인가요? 브레네 브라운, 내가 생각하는 대담함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자신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용기,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용기, 민감한 대화를 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오프라, 대부분 취약함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죠. 브레네 브라운, 그렇죠. 오프라, 마음 가면을 읽고 무엇보다 먼저 깨달은 것은 내가 취약함을 드러내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성공한 것도 시청자들에게 내 취약함을 드러냈기 때문인 듯합니다. 브레네 브라운, 맞습니다. 오프라, 나는 취약한 부분이 자신감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보여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은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좀 더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거죠. 브레네 브라운, 그래요.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용기를 배울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순서가 바뀌면 죄를 짓게 됩니다. 오프라, 사랑에도 등급이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듭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데이비드 브룩스, 그것은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죄라는 말을 나쁜 뜻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도덕 관에서 죄는 뭔가 고장난 것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죄를 내면이 어둡고 타락했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멋진 공식을 갖고 있었죠. 그는 사랑하는 순서가 바뀌면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했죠. 오프라, 멋져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순서를 바꾸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군요. 데이비드 브룩스, 우리는 많은 것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약간의 호의도 사랑합니다. 지위, 진리, 그리고 어떤 사랑은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돈에 대한 사랑보다 높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은 돈에 대한 사랑보다 위에 놓아야 합니다. 만일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사랑의 순서를 바꿔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능에 따라 사랑의 순서를 바꿉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한 친구가 당신에게 비밀을 말해주었는데 당신이 저녁 만찬에서 그 비밀을 누설한다면 당신은 인기에 대한 사랑을 우정에 대한 사랑보다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알고 있죠.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사랑을 하는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랑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랑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